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협상 마감 기한 이전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등 주요 외신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협상 마감 기한인 3월 2일 전에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까지 준비하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번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5% 하락한 25,147.90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3% 내린 2,703.58에, 나스닥 지수는 1.28% 하락한 7,281.19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5% 하락한 52.64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리비아 생산 재개 가능성 등을 주시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당분간 금리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몇 개월 동안 어떤 금리라도 움직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 없이 22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5% 이상 튀어오르면서 720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남북 경협주의 거래대금 몰렸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요. 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가 일주일 만에 1% 이상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24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세 보였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이 북한 리스크 완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관련 종목들은 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대감 갖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이 화웨이의 수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5G 관련 통로가 막혔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증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안 불러주셨죠? 지난주에는. 네, 일단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별일 없었는지, 가택 무난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도 일단 좀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대표님이 안 나오신 동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북미 관계가 나아진다면 우리 시장에도 어찌됐던 호재일 텐데요. 특히나 북한 리스크로 최근에 좀 눌려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의 또 특집은 환율입니다. 네. 환율 보다 보니까 환율 효은. 네, 초성이 똑같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애들하고 이 초성 맞추기 놀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좀 어이없죠? 네, 환율 얘기를 드리면서 시장 분위기 먼저 좀 탐색한다고 한다면, 네. 일단 국내 원달러 환율을 바라보기 전에 달러 인덱스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의 연동돼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강한 게 환율이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난 12월 중순 때 한 97대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즉 달러와 강세였었죠.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다가 1월 초에 95대 이하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달러와 강세로 가다가 다시 반전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좀 변화됐다. 그러니까 즉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많이 올린다. 그리고 연방 선물기금의 어떤 그 선물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달러와의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다시 96대까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 생각보다 괜찮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작년 말에는 증폭됐다가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달러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국내 환율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 달 중순에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압박이나 거기다가 또 어떤 신흥국의 불안감들 다 가세가 되면서 한 1144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지금 12월 초에는 또 1105원대까지 거의 한 또 4% 가까이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다시 1250원대 부근까지 1125원대 부근까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변하니까 환율이죠. 계속 오늘도 변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중기적으로 나왔던 박스권의 흐름들의 변화가 갈 것인가 라는 쪽에서는 아직은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부가 1130원대에서 한 40원대 그리고 한 1110원만 이탈하게 되면 또 바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중기적인 박스권은 한 6개월째, 7개월째 유지가 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작년에 10월달 어떤 4분기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도 환율이 올라가는 폭은 제한됐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신흥국 위기가 같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환율의 움직이는 속도가 한 3, 4% 정도밖에 안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내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위기다 아니면 참 걱정이다라는 표현을 언론 쪽에서 많이 쓰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바라보는 환율의 입장 쪽으로는 그나마 어떤 변동성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환율이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하든가 박스권의 하단부를 돌파하든가 이런 어떤 큰 변화가 나오는 쪽의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그런 어떤 모멘텀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2월 말에 주요 이벤트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들 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쁘다면서요. 네. 트럼프가 북한도 챙기기 바쁜데 네. 중국까지 챙겨야겠느냐.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만 신경 쓰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선회하다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는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트럼프의 입장을 봤었을 때는 지금 집권 3년 차입니다. 거기다가 뭔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성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해서 그냥 될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사자회담 하자라는 식으로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2월 말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 같이 몰리면서 뭔가 숙제를 한꺼번에 벼락 숙제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르륵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쪽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가 다 몰려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2월 말에 MSCI 중국 A주의 편입을 한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쪽의 뉘앙스가 계속 나왔는데 이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중국 쪽이 늘어나니까 한국 쪽은 비중을 줄이겠죠. 그래서 신흥국 지수 쪽의 비중을 줄이는 작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샀었던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에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수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빅 이슈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는 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거기다가 미국이 그에 상하는 보상을 좀 주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쪽에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CDS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2bp 정도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까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환율도 당연히 워낙 강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은 좀 더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화해 무드로 많이 가서 오히려 이제 통일이 앞당겨지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급진전되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환율이 또 계속 강세로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쪽에서 이제 통일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가장 또 재정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한국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국가 재정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럼 원화의 강세 요인이 아니라 또 반대로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무조건 원화 강세 쪽으로만 가기에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쪽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환율은 이것저것 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은 워낙 강세 요인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좀 더 타진해봐야 될 여러 가지 흐름들도 높다는 부분들과 달러 인덱스는 다시 최근에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네. 이 기자들에게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중국과 네. 이렇게 직접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환율에 또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정상회담을 할 만큼 지금 속도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무역 분쟁 관련된 합의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에 따라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오늘 미국 증시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죠.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4차원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저희가 보통 알기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한 단계 좀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포석, 그러니까 밑장 깔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나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전술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뭔가 성과를 보여야 그 다음에 또 시진핑 만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대표들이 베이징 가서 또 실무회담을 하죠. 네. 그런 쪽에서 또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나 만나러 시진핑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뭔가 끌어내라 라는 쪽도 계속 푸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변화만 나오게 되면은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가? 아니, 다시 만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트럼프의 의중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진도는 나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볼 만큼 확연하게 두드러질 만큼의 결과물이 아직은 좀 덜 나온다라는 쪽으로 해석은 할 수는 있지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환율이 뭐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일단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이슈이니만큼 뉴스플로우 계속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에 또 기대감 갖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움직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권사들도 트럼프인가요? 계속 목표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실적에 그래도 좀 기반을 한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그 기반을 통해서 목표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시즌에 나올 때 어떤 이런 목표가나 투자 의견들도 바뀌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어닝 시즌이 참 오묘하고 애매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번 지금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정도 지금 발표를 했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실적이 좋지 않다. 네.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좀 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안타까워도 그들은 돈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죠. 이걸 보고 조금 안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안도는 할 수 없는데 우려감은 있는데 주가는 안 빠지고 올라간다. 이게 가장 큰 이번 어닝 시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렇죠. 있는데. 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그렇죠. 예. 갖고 계신가 본데요. 네. 강조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네. 근데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높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실적 시즌이 들어왔었을 때,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는 데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나 아니면은 이번 어닝 시즌 괜찮아. 실적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주가는 더 못 올라가는 현상.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떤 주가는 약간 청개구리다. 라는 관점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타면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실적을 발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먼저 실적과 함께 주가들은 낮은 눈높이 쪽에서 먼저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일단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어떤 악재가 도출되는 상황 쪽에서의 주가 변화라고 하게 되면 반등 쪽으로 자리 잡는 게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번 1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분은 거의 바텀 라인이다. 예상했던 수준이다. 이 정도에서 더 밀려봐야 더 얼만큼 밀리겠느냐. 근데 계산기를 들게 보니까 많이 싸네? 그러면은 이런 때를 기회를 삼아서 주식 사는 게 당연한 프로 투자자 아니냐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블랙록 어떤 지분이 갑자기 확 늘었었죠. 어제 공시 나온 것처럼 이제 3대 주주 쪽으로 바뀌는 상황까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기업들의 위기감도 같이 나오고 또 지분 관련된 얘기들도 또 오늘부터 계속 얘기가 나올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보다 펀더멘탈을 먼저 챙기는 분위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지금 어떤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280개 상장사 중에서 목표 주가가 안 바뀐 게 34개, 그리고 상향된 게 102개, 그리고 하향된 게 144개. 아직까지는 하향이 좀 더 많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목표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상향된 대표적인 쪽이 게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판호가 열리니까 게임주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대감은 높은데 막상 이 부분 쪽에선 변해봐야 되겠죠. 판호가 받아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죠. 그나마 긍정적인 게 텐센트가 판호를 받기 시작했다는 쪽은 텐센트는 그동안 지금까지 한국 게임의 릴리즈, 그러니까 즉 어떤 한국 게임을 풀리는 대표적인 창구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반대로 목표가가 하향된 거는 반도체 아이폰 관련주. 근데 좀 뻘쭘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하향시켰는데 주가는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네. 거기다가 면세점주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전자상거래법 때문에 중국에서 개정되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타결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되면 당연히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은
다시 소비력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화장품 면세점주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증권사들은 뒷북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하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더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관점 쪽에서 무조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부분 쪽에서는 변화 요인들이 충분하느냐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이번 분위기 실적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파란색 이 번호판을 가진 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파란 차는 아이스카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전기차입니다. 네, 최근에 네. 전기차가 좀 상용화돼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면에 좀 시장에선 오히려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주가가 더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수소차 각각의 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결론은 다 전기차인데 수소 네. 전기차고 전기차인데 그렇죠. 네. EV라고 쓰죠. 예, Electronic Vehicle. 네. 혀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수소 관련된 쪽에 대해서 먼저 시장이 많이 부각을 했었는데 네. 두 개 차이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내가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약간 새로운 걸로 뭔가 더 먹을 게 있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소차는 앞으로 아직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앞으로 뭔가 변화가 돼서 이제 어떤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들이고 기대감이 있죠. 아마. 그렇죠. 그게 다죠. 그리고 네. 전기차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제 국내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3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 쪽에서 네. 이런 지금 당장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쪽과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쪽 그러면 당연히 어떤 미래 먹거리만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죠. 현재 실적이 나온다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근데 약간 바꿔 생각하게 되면 좀 멀리 갔죠. 그런 쪽에 수소차를 접근하는 게 일단은 맞지 않느냐. 네. 아무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변화를 하고 현대차가 흐름을 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비해서는 일단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전기차인데 왜 이쪽을 외면하느냐. 이런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앞서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코발트 가격도 급락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는 한 100km, 200km 정도 주행거리 쪽으로 전기차를 봤는데 이제 400km까지 나오는 2차 전지의 성능까지 나오면서 이제 경제의 비용의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규모의 경제 쪽에서 일단 충분히 어떤 비용을 떨어뜨릴 만큼 효율적인 2차 전지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기차가 계속 상용화가 가깝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일단 지금 실적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전기차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랬었을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소차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걸 약간 빼다가 차라리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전기차 종목들도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사모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네. 쪽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은 수소차는 테마주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즉 많이 올랐으면은 팔았다가 다시 어떤 눌림목 쪽에서 계속 접근하는 트레이딩 관련점 쪽은 유효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들 쪽으로 계속 주목할 쪽은 일단 지금 이어지는 전기차 관련된 쪽이다라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네, 괜찮았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의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의 수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5G와 관련된 사업의 통로가 막혔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일까요? 네, 우선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캐나다가 차세대 이동 통신망인 이 5G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중국 화웨이를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은 그 G7 트레이드 캐나다 총리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일했던 그 리처드 패든이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5G 네트워크에서 하웨이의 존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캐나다는 하웨이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동맹국들도 하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캐나다가 서방 국가 일원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고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하웨이를 좀 적극적으로 현재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년이죠. 12월 1일 하웨이의 그 명완조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에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하웨이 장비의 정보 유출을 가능케 하는 이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정보 통신 장비 구매 등에서 하웨이를 지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유럽도 하웨이 장비를 이에 따르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그 캐나다 정부는 5G 장비 구매와 관련하면서 국가안보 검토에 착수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중에 캐나다 대사를 지낸 이 피생 지크 같은 경우가 우선 트리드 총리는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의 안전을 위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캐나다는 결국 5G 장비 입찰에서 하웨이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중국은 이제 멍 부회장이 체포된 직후에 전직 캐나다 외교관이죠. 이 마이클 코프릭 같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배 혐의로 체포했는데, 최근에는 마약에 대한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하웨이 장비가 배제된다면 그 결과가 따를 것이라면서 이 캐나다에 하웨이 장비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 트리 총리의 그 충재, 한마디로 그 중국의 설 인사가 이 중국 누리꾼들의 강한 반발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면서 좀 관심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에 중국판 트위터에 해당하는 웨이보에 이 중국어와 영어로 새해를 축하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우선 2019년은 대지는 부와 정직, 풍을 상징한다라고 좀 말했고, 많은 중국인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트레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덕담을 남기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우선은 그 신년 인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갑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캐나다는 이제 즉각적으로 명완조를 협방하라고 요구하는 댓글까지 남겨지면서 이 캐나다와 중국 간의 신경전이 좀 날이 서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에 좀 변화 있을까요? 네, 우선 전기차가 최근에 그 작년과 재작년에 시장에서의 강한 산업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발트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 자동차 업체들의 힘을 실어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에 코발트 주 생산국이죠.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작년 생산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지난 11월 중순 이후 40%까지 떨어진 상태고, 자동차 업체들의 원료 확보 불안 우려를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코발트는 현재 파운드당 한마디로 0.45kg당 18.75에서 20.35달러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코발트 3분의 1을 공급하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44% 늘어난 10만 2,439톤을 생산한 것으로 현재 당국의 통계에 나타났는데, 이 코발트 가격은 지난 4월에만 해도 10년 내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이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함유량이 낮은 제품 생산을 늘려왔습니다. 배터리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발트 비축에 나섰지만 올해는 공급 부족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우선 한 전문가는 최근에 코발트 가격 급락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 전기차 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우선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최고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좀 덧붙였습니다.
이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자원개발 업체죠. 유관시안 리소스 그룹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구리와 함께 코발트 생산을 시작했고 현지 진출한 중국 기업들도 증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졌고요. 우선 유라시안 리소스 그룹 최고 경영자죠. 이 베네딕트 소프트카 같은 경우가 발언했던 내용이 이 코발트 수요를 움직일 요인으로는 이 재비축과 어떤 투자 증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공급 차질, 그리고 특히 친환경 에너지 차량 생산에 지목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우선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서 생산 시설 확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이었죠. 일본의 토요타와 파나소닉이 이 배터리 생산업체 벤처 설립 합의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올해도 진행형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기차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실적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상장사의 절반이 실적이 악화됐거나 적자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중국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내일 얘기 나오는 거 아닌데요. 우선은 그 상장사 대부분이 작년에 실적이 악화됐거나 적자를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내수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충격을 받은 현재 상황인데 이 기업 실적 악화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 전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 기업에도 좀 악영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3,600여 개 중국 상장사 가운데 실적이 악화된 기업은 전체 30% 정도인 1,070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기업만 400개에 현재 달한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 중국 상장사 전체 매출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고 순이익까지도 9% 현재 감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기업의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 부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업종이 자동차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중국의 신차 판매는 작년에 2,808만 대로 한 해 전보다 무려 2.8%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은 중견 자동차 기업이죠. 이 데이츠포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2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춘친 장안 자동차와 장링 자동차도 이익이 90%가량 줄었습니다. 이 독일의 폭스바겐과 합작 회사를 운영하는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5% 정도 늘어나는데 좀 그쳤는데요. 이런 이유도 있겠고, 또 무역 전쟁의 어떤 악영향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의 제재를 받는 통신 장비 업체죠. ZT는 62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의 적자를 좀 기록했고, 중국의 대표 해운사 중 하나인 중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한 50%까지 급감했습니다. 작년에 좀 위안화 가치도 이제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항공업체까지도 순이익도 지금 급감한 상황인데, 중국의 동방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십억 위안의 환차손을 이루면서 순이익이 각각 50% 줄었습니다. 그럼 페트로차이나 같은 이 국영자원 관련주와 구이조 마이터의 같은 주류주, 건설계 관련주 같은 작년에 시세 크게 오른 기업도 적지 않다라고 좀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시진핑 지도부의 채무 감축 기조로 민간 중소기업의 고전이 눈에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좀 전망은 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좀 몇 년 안에 세계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만약 경기 침체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의 기업 실적 악화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의 실적 악화가 이 소비 부진과 무역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면 좋을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며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어제와 비교해 9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졌고요. 낮 동안에도 영하 1도를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대전, 전주 2도, 대구 4도가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 보이면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며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인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는 종일 눈이 오겠고요. 속초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낮 최고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하루 사이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전주, 대구 영하 7도에서 한낮에 전주 2도, 대구 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눈이 내리면서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한파는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